저쪽이 포항 주물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쪽에서 보이네요. 여기 지금 동성조선의 건너편에서 보이는 저 효성기계 저쪽이 국제기계하고 저쪽에 있는 데가 지금 포항 주물이 있던 장소인데, 저기가 지금은 4개, 5개 정도 업체가 입주를 해서 포항 주물 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네요. 동빈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주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물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규모로든지 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제 이쪽에 주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막상 카메라를 두고 현장에 가니까 그 만들어진 물건들에 대한 어떤 그 생동감이랄까, 어떤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50분 정도의 간격으로 그 고로에 맞는 그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그 고로에 맞는 그 주물 공장 내에서의 어떤 그 상황은 한 50분 정도가 한 타임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쇳물로 다시 부어져서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진 물건들에 대한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념을 어떻게 넘어서 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감정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사진작가들이 뭔가를 기록을 한다는 것은 사진작가가 시각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 되거든요. 어떤 컨셉을 정하고 나를 부각시키기 이 한쪽으로 이게 흐름이 많아요. 근데 이번 사진전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저가 우선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제 느낌에. 이거는 제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우선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떤 사료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식으로 사진작가가 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앞에가 되고, 여태까지 모든 전시는 저가 1번이죠. 그 내용은 뒤에 가는 것이고, 사진가가 우선이고, 거기에서는 컨셉에 대한 어떤 내용도 우선시 돼야 되고, 시각도 우선시 돼야 되고, 모든 게 뇌를 나타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5번에 제가 느끼는 거는 저를 나타내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철이 우선이었어요. 주물이 우선이었고, 여기에서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술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기록적인 부분이나 어떤 하나의 사료로서의 역할이 더 우선시 되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얼마 전에 대단하더라고. 또 귀엽다. 앞에다 써놓잖아요. 저는 번호를 아니 빨리 봐. 해보.
200분의 1초 뭐 이래 되면은 별 문제 없지 않나? 이거 조명 좀만 더 낮춰봐. 나중에 안 보겠다. 좀 돼. 저렇게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 조명을 각도를 보면 됐어요. 약간 측면에서 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요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거기에서는 주안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목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주물에 시작되는 틀이다 보니까 그 목형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목형에 대한 부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의 컨셉은 독일의 사진의 유형학 사진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표본으로 삼았거든요. 그 유형학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산업에 관련된 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유형을 분류를 한 상태에서 기능과 어떤 역할과 또 이 그 제품이 쓰이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를 사진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미학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게 되면 어떤 조형성이라든지 미적인 요소가 여기 합쳐져서 그 합쳐진 요소들하고의 어떤 원래 고유의 기능하고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중점에 뒀습니다. 철심해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여 개 업체가 동빈항에 그 산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업종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선박에 그 들어가는 부속 중에 어떤 분은 엔진을만을 취급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볼재 같은 것만 취급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선반 같은 걸로 해서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초창기에 포항 주물 자리에도 4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30여 개 업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현재 업종에 종사하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없는데 선박에는 부탁해가지고 그 공장들은 많이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 물론 컨셉 자체는 간판과 그분 일하는 현장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소스라는 폴더로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 소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작은 아니면은 큰 부품들, 부속들,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생산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특히 엔진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완성된 제품을 만들게 되고 또 용접 같은 부분들도 모든 것들이 쓰이는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업종마다의 어떤 특색들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사진가의 어떤 시선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흘러온 역사에 대한 어떤 흔적들, 뭐 기름때라든지 그분이 끼셨던 장갑이라든지 또 한쪽 옆에 그 작업하다가 남겨진 어떤 잔유물들 같은 것들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 너무나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강렬한 엔진에 대한 부분도 때로는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업종에 맞는 특징들을 잡아내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남빈동의 철물점을 처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냐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자기 업종을 대표하는 게 간판이니까 그 간판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전시하는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제가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이 업종이 가지는 주인의 어떤 역할보다 앞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마치 우리 그 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옛날에 있듯이 이 차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결국은 이 주인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스케치식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양쪽 거리를 다 찍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의 역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이 찍는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눌렀어요. 이게 너무 정형화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그냥 셔터를 너무 정리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하여튼 현장에서 만나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약간씩 이게 뭐 인서트 같이 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개 파트에서 아주 재밌는 극적인 요소들이 그 산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주물이라든지 어떤 그 철심해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풍경이었다면 이 동성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촬영을 시작할 때의 느낌은 굉장히 그 좀 거시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배라고 하는 선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저 다가왔죠. 주물이 다른 공장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내부의 어떤 그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곳이었다면 동성조선에서의 어떤 이미지는 외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업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아주 묘하네요. 이 해체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단순하게 여기서 수명을 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을 어떤
잉태하고 탄생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참 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는 철이 생산이 되고 수리가 되고 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반대편에서는 생명을 다한 이런 선박들이 이쪽에 와서 해체되고, 해체된 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박이 또 제조되는 과정으로 주물 공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순환의 역사가 이 동빈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순환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저는 철을 단순한 사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주물에 가서 찍으면 되고, 뭐 조선소 가서 찍으면 되고, 맨 마지막에 소멸되는 과정 폐선해서 찍으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느끼게 된 것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사물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생명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철에 대해서 받는 인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느꼈는데, 철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갑자기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사물들을 보면서, 너는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또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건데? 너는 또 어디로 갈 건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또 제가 평소에 사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에 대한 어떤 철학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찍는 사물에 대해서 어떤 온도를 설정하는 거는 사진가의 몫이다. 그것이 이게 생명이 있든 없든 그 사물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온도를 설정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진가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 철에서도 그거는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뭔가 함께 한다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언젠가는 만날 것 같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환되고 어떤 윤회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 속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해받은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환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시 이 프로젝트가 주는 이 제가 앞으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컸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기록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떤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 작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어떤 모든 게 총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생계나 삶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뭉쳐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